노인네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네요. 정말 한심하죠? 젊은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분이 올해 73입니다. 이 빌딩에서 30년을 청소하며 살아왔죠.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새벽 4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분이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죠. 73이 되어서도 몸은 알람보다 먼저 깨어났습니다.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습관이 된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죠.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지만 분이는 그냥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빌딩까지는 버스로 1시간 가까이.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분이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새벽 5시 반, 분이는 빌딩 지하 청소실에 도착했습니다. 분이 언니, 또 제일 먼저네요. 같은 팀 막내 정수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12층부터 15층까지 담당,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해야 했죠. 오늘 12층 그 회사 사장님 또 일찍 오신대요. 조심하세요. 정수기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분이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2층에 입주한 스타트업 회사, 거기 대표가 요즘 부쩍 트집을 잡더라고요. 하지만 분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뭐. 12층 복도에 대걸레를 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가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지은 39. 라이즈업 컨설팅 대표였죠. 아, 할머니.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숨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끝나요. 분이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지은은 분이를 지나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손이 느려서 그런가 봐요. 우리 직원들 출근하기 전엔 좀 끝내주세요. 청소하는 모습 보면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엔 내색하지 않았죠. 30분쯤 지나서 분이는 12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물통이 쓰러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분명 제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바닥엔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강지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 제가 실수를. 실수? 여기 우리 직원들 다니는 길인데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변에 출근한 직원 몇 명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을게요. 분이는 황급히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지은은 팔짱을 낀 채 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나이 드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직원들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네. 분이는 바닥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지하 청소실로 돌아왔을 때 경비실 박철수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 씨, 괜찮아요? 62인 박철수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 빌딩 경비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분이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새벽마다 얼굴을 보니
자연스레 말을 트게 됐죠. 네, 괜찮아요. 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CCTV로 아까 상황을 다 봤거든요. 12층 그 사장,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괜찮아요, 철수 씨. 제가 조심하면 되죠. 그래도 그렇지. 분희 씨가 이 빌딩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철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분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먹으면 어디 가도 이래요.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딘데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희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분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강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냥 참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니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도 용돈 보냈어요. 건강 챙기세요. 분이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그냥 화면을 껐어요.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저 참고 견디면 되니까요.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분이가 12층에 올라갈 때마다 강지은은 어김없이 뭔가를 지적했어요. 복도에 먼지가 남았다. 화장실 거울에 물자국이 있다. 쓰레기통 교체가 늦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불편해요.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그때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13층, 14층 다른 회사들은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분희 씨 덕분에 항상 깨끗하네요 하고 고마워했죠. 유독 12층만 강지은만 그랬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희가 1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강지은의 회사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6명쯤 되는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잠깐만요, 다들. 강지은이 갑자기 직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분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말했어요. 저분 보이시죠? 저희 층 청소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직원들이 분희를 돌아봤습니다. 분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6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일하시는 게 참 좋긴 한데 가끔 실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강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어요. 대표님, 그래도 항상 깨끗하던데요? 젊은 여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구석구석 놓치는 게 많아요. 나이 드시면 그렇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강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희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분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중요하니까요. 직원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미안한 듯 분위를 힐끗 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자 분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분위는 지하 청소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볶음밥을 싸왔죠. 하지만 한 숟가락 뜨는데도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분희 씨, 밥 먹어요? 네, 철수 씨도 드세요. 철수는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앉았습니다. 분희에게 하나를 건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분희 씨, 12층 그 사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다른 층은 아무 말 없잖아요. 근데 유독 그 사람만 맨날 트집 잡는 것 같아서요. 분희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제가 CCTV로 봤는데 분희 씨 일하는 거 진짜 꼼꼼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층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던데. 철수의 말에 분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진지한 표호로 분희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뭔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요? 네. 마치 분희 씨를 못살게 굴려서 뭘 얻으려는 것처럼요. 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강지은의 시선,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의도적이라는 걸요. 하지만 왜? 자신은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인데. 철수 씨, 저 그냥 참을게요. 일자리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그냥 견디면 되죠.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희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희가 12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강지은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청소 아줌마 말이에요. 강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분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계속 트집 잡으면 알아서 그만둘 거예요. 요즘 노인들 자존심 강하잖아요. 몇 번만 더 창피 주면 스스로 나갈걸요? 순간 분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요? 우리 회사 청소비 절감해야 하니까요. 저 사람 월급이 얼만데. 차라리 젊은 사람 싸게 쓰는 게 나아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지은이 낮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 금방 포기해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요. 분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손에 쥔 걸레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강지은이 왜 유독 자신에게만 그랬는지, 왜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았는지, 왜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는지, 전부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내쫓기 위한. 분희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눈앞이 자꾸 흐려졌어요. 청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분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30년을 이 빌딩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월급이 아깝다고, 젊은 사람을 쓰겠다고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고요? 분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경비실에서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층 복도 강지은의 사무실 앞. 분희가 멈춰서서 전화 통화를 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도요. 철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녹화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분이는 12층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강지은의 사무실 문을 지날 때마다 그날 들었던 전화 통화가 귀에 맴돌았죠.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요. 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는데 강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분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아,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강지은이 복도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모서리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먼지가 남아 있어요. 제대로 안 닦으신 거죠? 분이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먼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2번이나 닦았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실수가 너무 잦으세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니고요? 강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만약 힘드시면 회사에 말씀하세요. 교체해 달라고요. 억지로 일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참아, 그냥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철수는 경비실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12층 라이즈업 컨설팅 파일이었어요. 입주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청소 용역 계약서까지 전부 꺼내놨죠. 뭔가 있을 거야. 철수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로 단련된 눈이 서류 사이를 훑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청소 용역 계약서. 라이즈업 컨설팅은 입주 계약 시 청소비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서명했어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청소 인력을 관리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실제 납부 내역을 보니까 이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는 관리비 납부 내역을 다시 펼쳤어요. 지난 6개월간 강지은은 청소비 항목을 계속 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이 같은 빌딩 소속 청소 인력을 사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공짜로 청소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분이 씨를 내쫓으려 했구나. 철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이가 그만두면 강지은은 새로운 청소 인력과 계약하면서 이번엔 제대로 비용을 낸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 6개월간 청소비를 안 냈다는 게 묻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분이가 계속 일하면 관리실에서 언젠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악질이네. 철수는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비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전부요. 그리고는 USB에 파일을 저장했어요. 지난 2주 동안 모은 CCTV 영상, 강지은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1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강지은과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 잠깐만요. 강지은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네. 어제 우리 회의실 책상에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청소하실 때 안 닦으신 거죠?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닦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강지은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책상에 희미한 얼룩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알았습니다. 그건 어제 자신이 청소한 뒤에 생긴 자국이었어요. 직원들이 오후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청소한 뒤에. 할머니, 변명하지 마세요.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도 문제인데 변명까지 하시면 곤란해요. 강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이 몇 번째예요? 솔직히 저희도 참고 있는 건데 할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간 분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30년을 이 빌딩에서 일했어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왜 유독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가요? 다른 층은 아무 말이 없는데요. 그건 할머니가 다른 층보다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제가 전화 통화 들었어요. 순간 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청소비 아끼려고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지은은 입술을 떨었죠. 할머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이잖아요.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지은은 분이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관리실에 정식으로 민원 넣을게요. 청소 불량에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시네요. 앞으로 우리 층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강지은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금 자신이 뭘 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맞선 게. 지하 경비실, 박철수는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전부 봤습니다. 분이가 강지은에게 맞서는 모습을요.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이거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철수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서 빌딩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최상단 메뉴에 회장님 비서실 직통 보고 버튼이 있었죠. 철수는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분희 씨,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는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분희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강지은에게 맞섰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핸드폰을 보니 관리실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나분희 씨 12층 라이즈업 컨설팅에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관리실로 오세요. 분이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오후 2시 분이는 관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 관리실장과 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희 씨, 앉으세요. 관리실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강지은은 팔짱을 낀 채 분이를 차갑게 바라봤죠. 분이 씨, 강 대표님께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어제는 근거 없는 비난까지 했다고요. 그게 실장님, 강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제는 너무 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청소 상태를 지적했더니 갑자기 제가 일부러 괴롭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전화 통화를 엿듣고 제가 청소비를 안 냈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관리실장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이 씨, 사실인가요? 분이는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정말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강 대표님이 저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트집 잡는다고. 할머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강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녹음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누가 봤나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것 보세요. 근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이런 분이 우리 층에서 계속 일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불안해해요. 관리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 씨, 강 대표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관리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강 대표님 말씀대로 요즘 청소 상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분이가 소리쳤어요. 순간 관리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도 민원 받은 적 없고 항상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강지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엔 잘하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이 드시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이른이 넘으면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고 억지로 일하시는 것보다 그만두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 대표님, 관리실장이 난처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우리 층에서 일하는 게 우리 회사한테 손해예요.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세요. 저는 일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증거를 가져오든지요. 강지은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장님,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청소업체 쓰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지은은 관리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쩡쩡 울렸어요.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실장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분이 씨, 죄송하지만 이번 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12층 담당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관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엘리베이터까지 갔죠. 지하 청소실로 내려왔을 때 동료 정수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12층에서 민원 넣었다며요? 그 사장이 진짜... 정수기는 화가 난 듯 말했어요. 하지만 분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까지 피해보면 안 돼. 그냥 내가 조심할게. 언니,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아요.
언니가 제일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 하지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로커에서 짐을 꺼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래. 그날 저녁 박철수는 경비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서실에 보낸 보고서 확인 상태를 체크했어요. 화면에 접수 완료 마이너스 검토 중이라고 떠 있었죠. 제발 빨리 좀 봐주세요. 철수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관리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철수 씨, 12층 라이즈업 컨설팅 청소비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왜요? 강 대표가 분희 씨 교체 요청했는데 청소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철수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이미 복사해둔 서류가 거기 있었죠. 이제 드러나겠구나. 철수는 서류를 들고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희는 12층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서 당분간 다른 층만 담당하라고 했거든요. 13층, 14층을 청소하는데 자꾸 12층 복도가 보였어요. 강지은이 직원들과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희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비실에서 올라온 보고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덕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12층 입주사 관련 청소 민원인데 확인해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청소비 미납 내역과 특정 청소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덕수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사하게. 당장.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빌딩이 내려다 보였어요. 12층 어딘가에서 분희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분희는 여전히 12층을 피해 다른 층만 청소했어요. 13층, 14층, 15층. 어디서나 분희 씨 덕분에 깨끗하네요 하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분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관리실장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 나올 겁니다라고요. 그 말은 곧 분희가 12층 담당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아예 이 빌딩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30년을 일했는데 분희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관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실장과 회계 담당자가 서류를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철수 씨, 이 자료 정확한 거 맞죠? 관리실장이 청소비 계약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파일에서 꺼낸 겁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계 담당자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라이즈업 컨설팅 입주할 때 청소비를 별도 부담하기로 계약했는데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안 냈어요. 얼마나 밀렸는데요? 대략 600만 원 정도요. 순간 관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00? 네. 월 100만 원씩 6개월이니까요. 관리실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몰랐죠? 그게 강 대표가 관리비는 따박따박 냈거든요. 청소비만 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체크가 안 됐어요. 철수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관리실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지은 대표가 전에 입주했던 빌딩 정보예요. 제가 아는 경비 형한테 연락해서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다른 빌딩 두 곳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보였죠. 청소비 미납 청소 직원과 마찰 퇴사 새 청소업체 계약 미납 청산 없이 이전. 이 사람 전문적으로 이러는 거네요. 관리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비를 안 내면서 빌딩 소속 청소 인력을 쓰다가 문제 생기면 청소 직원을 내쫓고 새 업체랑 계약하면서 이번엔 제대로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 빌딩 미납금은 흐지부지 되고요. 악질이네. 회계 담당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CCTV 영상 편집본이고 이건 강 대표 전화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전부 USB에 있어요. 관리실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서실에 올려야겠어요. 이건 우리 선에서 처리할 게 아니에요. 이미 올렸습니다. 네. 사흘 전에 회장님 비서실 직통으로 보고 올렸어요. 지금 검토 중일 겁니다. 관리실장은 철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어요. 철수 씨, 진짜 공무원 출신답네요. 분희 씨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요. 그날 저녁 분희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일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분희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엄마가 일터에서 쫓겨날 것 같아. 30년 일했는데 나이 많다고 무시당했어. 청소비를 안 낸 사람한테 엄마가 도둑 취급받았어.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분희는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딩 최상층 회장실. 김덕수 회장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이게 사실인가? 네, 회장님. 경비실과 관리실에서 올라온 자료 전부 확인했습니다. 청소비 미납 600만 원. 이전 빌딩 두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청소비를 빼돌렸고요. 비서실장이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CCTV 영상이랑 전화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김덕수 회장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는 나분희 씨라는 청소 직원입니다. 올해 73, 이 빌딩에서 30년간 근무했고요. 30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민원 한 번 없었고 동료들 평가도 좋고요. 비서실장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강지은 대표가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청소 상태를 트집 잡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결국엔 교체 요구까지 했고요. 이유가 뭔가? 청소비를 안 내면서 빌딩 소속 인력을 쓰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직원을 내쫓고 새 업체랑 계약하는 겁니다. 그럼 미납금은 흐지부지 되고요. 김덕수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기꾼이네. 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아래 어딘가에서 분희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30년. 새벽 4시. 73. 그 단어들이 회장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분희 씨 인사 기록 가져오게. 네. 30년 근무했으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닌가.
당장 가져와. 비서실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10분 뒤 비서실장이 낡은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김덕수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먼지가 살짝 묻어있는 오래된 서류였죠. 나분이 여 1952년생, 입사 1995년 3월.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근무평가, 출퇴근 기록, 동료 의견서, 전부 모범적이었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고 민원도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특이사항 2015년 11월 화재 사건 시 구조활동 참여.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5년? 네, 회장님. 10년 전 이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비서실장의 말이 흐려졌어요. 회장은 그 한 줄을 계속 읽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구조활동, 실장. 네, 회장님. 그때 화재 사건 자료 전부 가져와. CCTV, 소방서 보고서, 목격자 진술, 전부.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 모르네.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분이는 1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관리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분이 씨, 내일 오전 10시에 관리실로 와주세요. 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일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이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날 밤 박철수는 경비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12층 복도 강지은이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나겠구나. 그리고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에 관리실에 가야 했거든요.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만 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난 몇 주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분이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빌딩에 도착하니 아침 9시였습니다. 1시간 일찍 온 거예요. 분이는 지하 청소실로 내려가 짐을 정리했죠. 동료 정수기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늘 관리실 간다며요? 응. 좋은 소식이래요? 모르겠어.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수기는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예요. 언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로커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30분 남았네요. 잠깐 일이나 하자. 분이는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가 고개를 들자 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지은도 분이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어머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12층에서 쫓겨나셔서 여기로 오셨구나. 그런데 솔직히 여기도 오래 못 계실 것 같은데요? 분이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강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관리실 가시죠? 제가 들었어요. 네. 최종 통보 받으실 거예요. 아마도 계약 해지 통보일걸요? 강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만두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할머니 나이에 억지로 일하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제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지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일 처리도 느리고 트집 잡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차라리 젊은 사람들 쓰는 게 100배는 나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알아서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더 창피해지실 텐데요. 분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30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지은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이나 알아보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귀를 때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후들후들 떨렸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벽에 기대서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오전 10시 분이는 관리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노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여니 관리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지은이 있었어요. 분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이 씨, 앉으세요. 관리실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분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앉았습니다. 분이 씨, 오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네. 강 대표님께서 정식으로 교체 요청을 하셨고 관리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거든요. 강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할머니 때문에 저희 회사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청소 상태도 엉망이고요. 저는 성실하게 할머니 변명 그만하세요. 강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 같은 분이 계속 일하시는 게 이 빌딩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관리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대표님, 그렇게까지. 실장님, 제가 과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70 넘은 사람이 청소를 해요? 차라리 로봇 청소기가 나아요.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사람이에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지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순간 관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실장이 깜짝 놀라 강지은을 바라봤어요. 강지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할머니 월급으로 젊은 사람 2명 쓸 수 있어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없고요. 강 대표님, 관리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강지은은 분이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조용히 나가세요. 안 그러면 더 창피해지실 텐데요.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저는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민원도 없었어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쓸모없다고 하시네요. 로봇만도 못하다고요. 그건 할머니가 일을 못하니까. 아닙니다. 분이가 소리쳤어요. 관리실장이 깜짝 놀랐죠. 저는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일부러 저를 괴롭힌 거잖아요. 할머니, 증거라도 있어요? 강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우는 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강지은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장님, 다음 주까지 교체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회사가 별도로 청소업체 쓰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지은은 관리실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실장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분이 씨,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제가 위에 다시 보고 올릴게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시각 빌딩 최상층 회장실. 김덕수 회장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파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건 최종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 복원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있었어요. 연기 자욱한 복도, 휠체어를 끌고 가는 여성의 뒷모습.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나분희 씨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성의 왼팔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이었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찾았던 생명의 은인. 바로 이 빌딩에서 30년을 청소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장 모셔와. 네. 나분희 씨, 당장 모셔오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뛰쳐나갔어요. 분이는 지하 청소실로 내려왔습니다. 로커에 기대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핸드폰을 꺼내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청소실 문이 열렸습니다. 분희 씨, 박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철수 씨, 분희 씨 위에서 찾아요.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분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희의 팔을 잡았어요. 빨리 가요. 비서실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으로. 분희는 청소복을 입은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자국도 남아 있었고 손도 지저분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빨리. 철수가 분희를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보였어요. 분희는 살면서 2층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 담당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분희 씨 맞으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실장이 앞장섰어요. 분이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큰 문이 보였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나분희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장실. 창가 쪽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덕수 회장이었어요. 분이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그리고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회장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분이 씨. 네, 회장님. 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한참을 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 씨, 혹시 10년 전 이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순간 분이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날 밤 3층 복도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이 씨, 당신이었습니까?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 회장은 휠체어 바퀴를 잡고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이 씨, 저는 1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비서실에 수소문을 시켰고 소방서 기록을 뒤졌고 목격자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회장님. 그런데 당신이 바로 이 빌딩에 계셨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당신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혜는 갚음을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분이 씨,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회장은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80대 노인의 손이 73 노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12층 라이즈업 컨설팅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말해보게.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비실 박철수 씨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강지은 대표가 지난 6개월간 청소비 총 600만 원을 미납했고 동시에 분희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주했던 빌딩 두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청소비를 빼돌렸습니다. 총 피해액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비서실장이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꺼냈어요. 여기 강 대표가 분희 씨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에는 일부러 압박해서 내쫓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분이는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회장이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라이즈업 컨설팅 계약 파기하게. 네, 회장님.
그리고 강지은 고소 준비해. 사기, 모욕, 부당해고 시도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미납 청소비 6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전액 청구하게. 이전 빌딩 피해까지 조사해서 전부 청구하라고.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분이를 바라봤어요. 분이 씨, 이 빌딩에서 더 이상 청소 일은 하지 마십시오.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나를 내보내는구나.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이제부터 분이 씨는 이 빌딩 환경 안전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모든 청소 인력을 관리하고 빌딩 환경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사무실도 드리고 직원들도 배치하겠습니다.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30년을 이 빌딩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고요. 이제 당신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분이 씨. 그날 오후 12층. 강지은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빌딩 법무팀이었습니다. 강지은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빌딩 관리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드립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비 미납 600만 원, 부당행위 다수건으로 인해 즉시 계약 파기 및 퇴거 처리됩니다. 일주일 내로 나가주시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고소장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사기, 모욕, 부당행위로 형사고소 진행됩니다. 미납 청소비는 민사로 별도 청구 들어갈 예정이고요. 강지은은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CCTV 영상, 전화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전부 확보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들이 돌아섰어요. 사무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였죠. 강 대표님, 소문 들었는데 저희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강지은은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청소실. 분이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예요? 책임자 되신 거? 정수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분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분이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철수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증거 모은 것 뿐이에요. 분이 씨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게 진짜예요. 철수가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분이는 청소실을 돌아봤어요. 3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로커, 걸레, 청소도구들. 이제 이곳을 떠나는구나. 하지만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자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부터 할게요. 휴게실도 새로 만들고 급여도 올리고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이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분이는 10층에 마련된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환경안전총괄팀이라는 명패가 문에 붙어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을 바닥에 무릎 꿇고 일했는데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빌딩 전체 청소 인력 명단과 개선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분이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메모를 했습니다. 휴게실 확충, 급여 인상, 근무 시간 조정.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찼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철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분희 씨, 적응 좀 됐어요? 응, 조금씩. 철수는 책상에 커피를 놓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진작 이런 자리에 계셨어야 했는데. 과분해, 철수 씨. 아니에요. 분희 씨가 이 빌딩 환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분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점심시간, 분희는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처럼 청소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요. 정수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여기요. 분희가 트레이를 들고 다가가자 동료들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책임자님, 편하게 앉으세요. 아이고, 무슨 책임자. 그냥 분희 언니라고 불러. 분희는 웃으며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 휴게실 정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가. 에어컨도 새로 달고 안마의자도 놓을 거야. 와, 진짜요?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분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희 씨, 회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분희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복도를 걸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실 안 김덕수 회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분희 씨, 앉으세요. 네, 회장님. 분희가 앉자 회장이 차를 따라줬어요. 적응은 잘 되십니까? 네, 다들 잘 도와주셔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희 씨, 10년 전 그날, 제가 당신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하셨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습니다. 회장은 분희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이 빌딩은 분희 씨 같은 분들이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무시받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분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분희는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엄마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요? 응. 엄마가 이제 청소 일은 안 해. 대신 환경안전 책임자가 됐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엄마,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들아.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응,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곁에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분이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한 달 뒤 12층은 새로운 회사가 입주했습니다. 라이즈업 컨설팅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강지은은 고소건으로 법정에 섰고 청소비 미납 및 이전 빌딩 사기건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강지은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죠. 분이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복수가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이는 사무실에 앉아 개선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인력 처우 개선안이 전부 승인됐어요. 휴게실도 완성됐고 급여도 인상됐죠. 정수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휴게실 진짜 좋아요. 다들 엄청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분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만든 거지. 그날 저녁 분이는 지하 청소실에 들렀습니다. 예전 자신의 로커 앞에 섰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쓰는 로커였죠. 30년. 이 로커에 짐을 넣고 청소 도구를 꺼내고 새벽 4시에 출근하던 날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분희 씨, 뒤에서 박철수가 말했어요. 뭐 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 좀. 좋은 추억도 있고 힘든 추억도 있죠? 응. 근데 다 소중해. 철수는 분희 옆에 섰습니다. 분희 씨, 정말 대단해요. 30년을 견뎌내고 결국 인정받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분이는 로커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 성실하게 산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거.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뒤 분이는 빌딩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오전 9시였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출근하지 않았죠. 로비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성실하게 닦은 흔적이었어요. 분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어.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30년 동안 일했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어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분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나분희 씨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노력도 당신의 선행도 반드시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